한국에게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방역 전문가까지 지원받은 우즈베키스탄이 한 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방역 노하우에 자문을 구하며 자국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준도 바꾸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도움에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는 한국이 진정한 친구라고 감사의 말을 표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한국의 진단키트로 대규모 검사를 하며 한국의 방역 대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과정도 한국을 보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일각에서는 자아자찬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의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에 대한 칭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한국의 대규모 검사와 드라이브 스루를 비판했던 일본도 이제는 한국을 칭찬할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해 한국처럼 감염 속도를 늦추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아사히TV에 나온 정치저널가 타자키 시로는 과거 했던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방송 사회자가 타자키 시로에게 한국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시작했을 때 왜 바보 취급했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는 접촉을 피하며 검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사 방식이지 않았냐고 묻자 이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제대로 검사를 하지 못하는 일본의 보건소가 반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유전자 검사 분야의 능력을 키우지 못한 일본의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8일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양국이 협력하자고 했던 말을 꺼내며 최근 감염병 극복을 위해 한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마다가스카르, 케냐, 필리핀 등 한국이 주도해 마련한 전세기에 일본인도 탑승했다면서 제3국에서 한일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언론과 한 번도 인터뷰하지 않았던 도미타 대사가 이 시점에서 한국에 대해 칭찬한 것은 이제서야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에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등 모든 방역 대책을 따라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게 한국은 가장 중요한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본이 얼마 전 한국을 제치고 방역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칭한 이스라엘은 지난 8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한국식 대규모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일부터 진단키트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일 극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며 진심으로 환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8일 오전 한국에서 검사를 수만 번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약을 실은 LR 항공기가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을 위해 보호복 3만 벌도 함께 공수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검사 시약이 부족하다면서 앓는 소리를 했지만 긴급히 한국에게 받게 되어 앞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9일 현재 4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최대치를 기록한 미국에서는 한국의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CNBC 방송은 7일 한국의 대규모 진단검사 전략으로 미국 일부 지역의 발병 곡선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운대 감염병학 교수 앤젤라 켈리앤도 박사는 한국에서 시행된 진단검사는 발병을 통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만약 미국에서도 더 빨리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일부 지역에서의 확산 양상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국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평평한 그래프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일 현재 지난 하루 동안 39명이 추가되며 총 확진자 수가 1,423명이 되었는데 순위도 어느새 1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는 만큼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계를 풀고 다시 확산된다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것이 되며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면 안되며 자가격리자들은 반드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격리치료를 받은 한 중국인이 완치 판정을 받으며 감사하다고 가지고 있는 전부를 두고 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돈은 하나 달러 파운더가 섞인 115만 6,1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소 당시 현금이 그리 많지 않아 부족함을 느꼈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그는 경기 김포 누이고를병원에서 파견원 전문의 7명과 간호사 4명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의료진들은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퇴소할 당시 그는 영문으로 쓴 손편지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남을 돕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고 확산세를 멈추게 한 데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네덜란드인 야니안스 벨테브레는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더니 해수면이 요동을 치면서 배가 떠밀려 일본이 아닌 제주도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최초이자 유럽인 최초로 한국 땅을 밟게 된 순간이죠. 네덜란드인 벨테브레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국에 완전히 귀화하기로 결정했고 박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이후 한국을 침략한 일본인 군인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맡았고 병자호란 때도 한국 군인으로서 출전해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와 한국의 첫 만남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949년에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고 한국 전쟁 때도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네덜란드 유튜버 아이고바트가 네덜란드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 얀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얀 할아버지는 당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전쟁에 참여했는데 당시 기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어. 내 기억엔 매우 가난했지. 그런데 얀 할아버지가 현재는 대한민국이 네덜란드 GDP보다 2배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좋아했죠. 신기해하면서도 흐뭇하게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네덜란드인 얀 할아버지가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불행히도 이 병을 이기지 못해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나이는 많았지만 너무나 정정해 보이던 얀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에 한국 네티즌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네덜란드인 얀 할아버지와는 달리 최근 네덜란드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모두들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네덜란드 항공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 한국어로만 이렇게 승무원 전용 화장실 이라 쓴 종이를 화장실 입구에 붙여놓아 논란이 됐었죠. 심지어 이 사건이 발생한 2월 초에는 아직 한국에서 확진자가 30명도 채 되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항공사의 이러한 행동이 많은 한국인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를 항의하자 문제의 승무원은 그게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영어로도 써주겠다 라 대답한 점과 상황이 심각해지자 항공사 측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이 더 황당합니다. 기장과 사무장의 결정에 따라서 때때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덜란드는 한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죠. 네덜란드 현지 언론 NL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네덜란드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네덜란드 내 확진자 수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서 오직 250명만이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는데요. 확진자 10,000명에서 거의 멈추다시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미 7,4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완료해 격리 해제된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경제도 타격이 심각합니다. 관광산업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전세계 화훼 시장의 무려 52%나 차지하는 네덜란드가 이번 사태로 어디에도 꽃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 꽃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튤립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네덜란드 알스미어에 있는 최대 꽃 시장에서 튤립 가격은 0에 가까워졌다. 네덜란드 110년 전통의 JUB 홀랜드는 튤립 줄기 20만 개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 전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8주 동안이 네덜란드 꽃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번 글로벌 사태가 절정으로 악화된 시기와 겹치면서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화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네덜란드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여기서 또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마스크 60만 개가 필터 기능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이 되지 않아서 착용에도 문제가 있어 중국에 반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130만 개가 모두 문제였는데 나머지 70만 개 정도는 이미 병원에 유통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은 60만 개라도 서둘러 환불하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쪽에서 품질을 미리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라고 전했습니다.
방역 물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을 만든 중국 잘못이 아니라 수입하는 쪽에서 미리 확인했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답변이죠.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국산 불량 제품으로 긴 시간을 날렸고 그에 따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평소에 네덜란드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결국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요청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네덜란드의 스테프블록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의 이번 사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라며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노하우와 방호용품을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국민들도 한국을 극찬하며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시민은 나라가 개인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 구축된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네덜란드 현지 언론들은 서로 앞다퉈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도하며 네덜란드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옆나라 벨기에는 이미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둘러야 한다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협약을 맺은 유럽국을 제외하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을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한다 밝혔습니다. 한국이 바로 오늘부터 한국을 막은 90개의 국가들의 역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이라는 강수를 띄웠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시행하기 바로 직전에 네덜란드 정부가 기존에 한국을 막았던 자신들의 정책을 무르고 한국과의 하늘길을 다시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생산할 공장이 없는 네덜란드가 불량품을 만드는 나라를 제외하며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